안녕하세요. 김다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국내 상장 ETF 중에서 가장 긴 듀레이션을 가진 하나로 캡 초장기 국고채 ETF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ETF 설명을 위해서 NH 아문디 자산운용 김성식 과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NH 아문디 자산운용 ETF 전략팀에 근무하고 있는 김성식 과장입니다. 네, 과장님 굉장히 훤칠하시네요. 다리가 기세요. 네. 이 채권형 ETF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반 투자자들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상품이거든요. 채권형 ETF가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시장에서 널리 알려지고 투자되어 있는 ETF는 대부분 주식형 ETF라 채권형 ETF는 다소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ETF 안에 기초자산을 주식 대신 채권에 투자한 상품이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국내 채권은 거래 단위가 너무 커서 펀드가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투자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채권 ETF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채권형 ETF란 직접 투자하기 힘든 채권들을 모아서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게 만들어준 상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은 국내 ETF 시장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글로벌 변동성이 점점 증가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채권형 ETF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권형 ETF는 주식형과는 달리 채권이 이제 자산이라고 했는데 하나로 캡 초장기 국고채 ETF 역시 채권으로 좀 구성이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상품의 이름이 좀 긴 관계로 앞으로 초장기 국고채 ETF라 칭하겠습니다. 해당 ETF는 안전자산인 국공채에 100% 투자된 상품입니다. 회사채가 아닌 국공채에 투자된 만큼 채권 투자의 위험 요소 중 하나인 신용 위험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래 단위가 큰 국공채 시장에 개인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지만 초장기 국공채 ETF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도 손쉽게 국공채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준 상품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초장기 국고채 ETF는 안전자산인 국고채에 투자한 상품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름에 초장기란 말이 이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초장기 국고채에 투자되어 있는 뭐 그런 상품이란 말씀이신가요? 네, 국고채 만기 10년, 20년, 30년 발행물을 동일 비중으로 구성한 상품입니다. 목표 듀레이션 15년 전후로 국내 상장된 ETF 중 가장 긴 듀레이션을 가진 상품입니다. 때문에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대비한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듀레이션에 대해서 생소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채권 듀레이션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간단히 말해 채권의 듀레이션은 채권 투자 자금의 평균 회수 기간을 말합니다. 듀레이션이 길수록 회수 기간은 긴 상품이고 듀레이션이 짧다면 회수 기간은 짧은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앞서서 듀레이션이 긴 상품인 만큼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적합한 상품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먼저 채권 투자는 금리와 연관이 깊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금리가 인하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예전에 발행했던 높았던 금리의 채권을 더욱 선호하게 되면서 이미 발행한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듀레이션이 긴 채권일수록 시장 금리가 하락할 때 채권 가격은 더욱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금리가 0.01% 하락했을 때 듀레이션 3년을 가진 채권을 만원에서 13,000원으로 0.03% 올랐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듀레이션 5년인 채권 가격은 약 0.05%, 15,000원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예시를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주셨는데 금리와 채권은 반대다. 이 점을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장기 채권일수록 이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가격 상승폭 더 크다는 말씀이신 거죠? 금리 하락 시 채권 가격은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보다 긴 듀레이션을 가진 채권일수록 더욱 상승폭이 크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 채권 가격의 하락의 폭은 더욱 크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이 점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네, 유의점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금리 하락 시 초장기 국고채 ETF를 이제 보다 이 수익 변동이 큰 상품에 투자가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상품을 출시한 의도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만일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 저금리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면 장기 채권 투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국내 상장 ETF 시장은 단기, 중기 상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초단기 상품 투자 수요에 맞춘 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제 보통 채권에 투자를 하면 이자를 이제 지급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채권 ETF도 투자했을 때 좀 동일하게 이자가 나오는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주식형 ETF에 투자했을 시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투자자들에게 분배금이란 이름으로 지급되듯이 채권형 ETF 투자자들도 동일하게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를 분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15.4%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것 또한 주식형 ETF 분배금과 동일합니다. 그렇군요. 초장기 국고채 분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낸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매매할 때도 세금이 나오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 세금 사람들 다 제일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투자자들이 채권형 ETF를 매도 시 보유기간 과세를 하게 됩니다. 보유기간 과세란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매매 차익과 ETF의 과표 기준가의 증분 중 자금값의 15.4%를 원청 징수하게 됩니다. 또한 종합소득과세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세금에 민감하신 투자자분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 점 꼭 좀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이제 초장기 국고채 ETF에 대해서 좀 이때까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상품에 대한 정리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안정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발행한 국공채에 100% 투자가 이루어진 상품이라 신용 위험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리가 상승할 때 원금 손실에 대한 가능성은 있으니 투자자분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장기 국고채 ETF 기초지수와 주식시장 간의 상관관계가 과거 몇 년간 마이너스인 점을 봤을 때 주식시장 하락이 예상될 때 훌륭한 대안투자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목표 듀레이션 15년 내외로 국내 상장된 ETF 중 가장 긴 듀레이션을 가진 상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더욱 인하될 것이라 판단되시는 투자자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상품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ETF 전략팀의 김성식 과장님과 하나로 초장기 국고채 ETF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유의사항들 잘 꼼꼼히 살펴보시고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인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